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28강 시간으로서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비용 부담의 원칙. 자, 이 비용 부담의 원칙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바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 시행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사업 시행자 부담.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부담한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입니다. 자, 부가금. 부담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 부담의 원칙이고 부가금이 있어요. 부가금. 부가금에 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가금으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비용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 시행자가 그냥 부담하는 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정비사업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뭘 부과한다? 요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부가금을 부과.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가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또 부과를 했으면 납부를 해야죠. 납부를. 그런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납부를 안 하면 연체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금. 자, 이 부가금과 연체료. 부가금 및 연체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자, 이 사업 시행자는 누구에게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에게 이 부가금과 연체료의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자, 시장 군수 등은 부가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즉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얼마? 예.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4%죠.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예, 이 사람들이, 이 기관이 시장 군수 등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교부해야 한다. 자, 비용 부담의 원칙 세 번째. 이번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 및 토지의 귀속입니다. 그 정비 기반 시설 보면 정비 기반 시설 그리고 이건 새로 설치한 거예요.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이 있고 종래의 정비 기반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용도 폐기되는 경우.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 이들이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일 때는 새로 설치된 정비 기반 시설은 관리할 국가, 관리자죠.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무상으로 기속. 자, 이번에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예요. 아닌 사업 시행자. 이 경우에 역시 새로 설치되는 정비 기반 시설은 관리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래의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종래의 정비 기반 시설.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바로 시장, 군수 등이죠.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무상 기속. 자, 다 무상 기속이네요. 무상 기속. 좀 마지막 요 부분. 요게 제일 중요하죠. 항상 시험 문제는 특이한 게 나오는 거니까.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용도 폐기되는 종래의 정비 기반 시설은
새로 이 규정 꼭 암기하셔야 돼요.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의 범위 내, 범위 내입니다. 내. 범위를 초과하진 않아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뭘까요? 양도입니다. 양도. 시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종래 정비기반시설이 용도 폐기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용 부담의 원칙 정리하고 다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의 등록은 누구에게 등록한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요.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자, 어떤 사항을 이제 등록하여야 하냐면, 자, 등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자,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대행입니다. 대행하는 거.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역시 이번에는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자, 세 번째는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 작성. 자,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예요. 그 사업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네 번째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입니다. 선정 업무 지원. 다섯 번째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에 대해. 여섯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에 대해. 관리 처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에 대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이런 전문적인 거는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거나 대행하거나 누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에게 있어서 이제 업 또는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 관리업자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업무 제한 등이 있어요. 자, 이들에게 업무를 일정 정도 제한을 합니다. 공정한 정비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거는 병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냐면, 첫 번째, 철거, 건축물의 철거 못하고요. 두 번째는 정비사업의 설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비사업의 시공. 네 번째는 정비사업의 회계 감사. 다섯 번째는 그 밖에, 항상 그 밖의 경우죠.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런 걸 왜 못하게 하냐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해 주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설계나 시공까지 하게 되면 단가 부풀리기, 설계 비용을 올린다든가 시공 비용을 올린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업무를 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을 하는 업자가 이러한 일을 안 하고 요거는 할 수 있어요. 따로 다른 지역 가서. 예,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지. 동일하지 않은 정비사업에서는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업무를 대행을 위탁한 사람들 말합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무슨 사항? 위임에 관한 사항. 위임한 거예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음 3. 회계감사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회계감사 등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계감사.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계감사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첫 번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때 그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일. 인가를 받으면 인가하고 고시를 해야 되고, 고시한 날. 자, 고시일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자, 이 경우 다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항,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치. 이 정비기금의 설치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비기금의 재원입니다. 정비기금의 재원에는 첫째,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두 번째,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7가지 교재에 나왔으니까 우리 교재를 좀 만권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비기금 관리 등은 어떻게 하는가? 시도조례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정비기금의 관리 운용과 개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금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자, 요 개선 계획의 수립은 5년 주기로 수립을 합니다. 5년 주기로 수립.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누가 수립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감사 마쳤고요. 오늘 부동산공법 제28강 시간으로서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마지막 시간 후 비용의 부담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